일반적으로 여드름은 10대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해서 성인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히 여성들 그리고 성인들에서 여드름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드름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또 성인이 돼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생기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구조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또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성인 여드름이 새로 발생하거나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크게 4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정상적인 모낭 각화의 이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세균들이 주변으로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게 여드름의 기본적인 발생 원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여드름을 발생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와 함께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같이 나오고, 이 안드로겐은 피지샘에 가서 피지 분비를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인 여드름을 좀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주기나 또한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여드름을 좀 예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피지 분비가 잘 되도록, 배출이 되도록 모공을 잘 열어주는 것이 좋고, 또한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보습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피지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클렌징을 잘 해주는 게 좋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나 이런 것들을 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트러블이 한두 개씩 안 생겨보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 자가로 손을 대서 짜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자가로 손을 대는 것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있을 때는 자가로 손을 대는 건 좋지는 않고, 여드름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압출을 하는 관리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광역동 치료라 그래서 염증이나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치료를 시행하실 수 있고요. 자가로는 정말 농포가 터질 것 같은 경우에만 가볍게 면봉으로 짜내는 정도로만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기보다 성인 여드름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 미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서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지속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피지 배출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클렌징을 잘 하시고 보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신은 피부 표면의 색소를 도포하고 바늘을 이용해서 그걸 진피 안으로 침투시켜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게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술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신이라는 시술도 어쨌든 피부에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그런 문신 염색약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유가종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의료인에게 시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문신을 할 때 바늘을 통해서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작은 손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되면 국소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시행하실 때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위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국소적인 피부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신에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유가종이 생기는 경우, 또한 광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국소적인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갔을 때 전신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드물게는 결핵이나 나병, 에이즈, 감염 같은 경우에도 문신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신은 크기나 색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문신에 있는 색소를 없애는 시술을 하시기도 하고, 이외에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박피술을 하거나 냉동요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표면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상처와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피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 원고를 일주일 정도 잘 발라주시거나 재생밴드를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문신들을 많이 시행하고 계신데요. 문신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시술도 피부에 손상을 주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비의료인에서 시행을 받는 것은 가벼운 시술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해서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행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클렌징은 하루 동안 우리가 노출된 오염물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클렌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 클렌징을 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오히려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클렌징을 하는 제품에는 서펙턴트라고 해서 오염물질이나 세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들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클렌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천연 성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사실 피부에 가장 좋은 건 화학 성분이냐 천연 성분이냐를 떠나서 나의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을 찾아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천연 성분에는 또한 그런 보존제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빨리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있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화장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미백에 좋은 화장품, 노화에 좋은 화장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바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고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적절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SPF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정하는 기준은 모든 제품마다 똑같은데요. 1제곱센티미터에 2mg을 도포를 하고 홍반이 발생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이런 같은 방식으로 정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얼굴에 한 700에서 800mg 정도 도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콩알 3개 정도 되는 크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에 못 미치게 한 50% 미만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비나 파운데이션, 콤팩트로 그 용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적절한 용량을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몸의 컨디션보다는 피부의 컨디션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다들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피지가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서 피지를 잘 배출되게 도와주는 그런 클렌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따가워지고 민감성 피부로 변할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쓰시던 제품이라도 따갑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따갑지 않은 것으로만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다양한 좋은 제품의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매일매일 우리를 피부를 관리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의 오염물질이나 노폐물질을 매일매일 잘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노출되는 자외선이 피부에 또한 큰 유해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365일 매일 바르셔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가 좀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을 느끼신다면 보습제 사용을 좀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좀 가벼운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제품 중에는 피부의 pH와 유사한 약산성을 띠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클렌징을 하시고 세안을 하실 때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이렇게 문지르거나 그러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톡톡 닦아서 물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닦으신 이후에는 세안하시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로부터 수분을 또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본인에게 잘 맞는 보습제를 사용을 하셔서 세안하시거나 목욕을 하시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를 마셔주시면 피부 세포에도 물이 공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숙면을 하시는 것이 피부에 좋고요. 흡연이나 음주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습을 하셨어도 피부가 간지럽거나 붉어지거나 각질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미 피부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서 진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피부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피부에 주입을 해줬을 때 피부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그런 시술을 시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건조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고 가을,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피부 보습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는 가려움이나 홍반, 각질이 생겨서 미용상으로 좋지도 않을 수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절한 보습을 신경 쓰셔야 할 때입니다. 귀를 뚫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켈로이드가 발생한 겁니다. 켈로이드는 작은 손상을 받더라도 그 부위의 흉터가 원래 손상 부위보다 크게 발생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신 분들은 켈로이드를 의심하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켈로이드는 작은 손상이나 외상을 받았을 때 그 처음에 손상을 넘어서 크게 융기된 흉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기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위의 조직의 장력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때로는 가족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주로는 흉골 부위나 어깨, 등 위쪽, 귀에 잘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작은 상처를 다쳤는데 그 부위가 단단하거나 붉어지거나 가려운 흉터가 지속된다면 켈로이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들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위에 그런 흉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드름 염증이 생겼는데 그 부위가 딱딱하게 변하고 붉어진다면 켈로이드를 좀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작은 손상이나 외상을 받으면 그 부분에 켈로이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상처나 외상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변을 좀 개선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요. 한번 생긴 켈로이드를 100%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시행하시는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를 병변에 주입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질 때는 인터페론이나 특수 약물들을 주사요법하기도 합니다. 또한 켈로이드는 붉고 가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술, 냉동요법,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켈로이드는 수술적 제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부위에 더 큰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켈로이드의 수술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귀에 발생한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제거를 하고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잘 시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손상이나 외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위가 계속 단단하고 가렵고 붉게 흉터가 지속이 된다면 켈로이드 체질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켈로이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